2001년 9월 11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를 관통했고 미 국방부 펜타곤마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테러로 3,000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바로 오사마 빌 라덴이 수장인 알카에다 조직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 창간 수업 중 테러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뒤 미국 영공은 일제히 통제되었으며 미군 전투기들은 초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CIA, FBI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이 동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 정부는 빌라덴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공언했고 CIA에 특수전단팀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사마 빌 라덴이 영상에 전파를 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존재를 과시했고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평온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다시 한번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한다던 정부의 약속은 3년째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치욕의 감정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9월 11일의 상처는 되살아났고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용납되지 않는 절박함 속에서 거대한 추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다시 2000년 말 수많은 단서들이 한 지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알카에다 전투원들의 진술, 위성 정찰, 감청된 교신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이름에 겹쳐졌습니다. 바로 토라보라였죠. 토라보라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끼고 있는 수많은 동굴과 터널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입니다. 소련과의 전쟁 때부터 천연 요새였던 곳,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이곳은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미군과 CIA, 아프간 북부 동맹군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토라보라로 직결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지만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미 빈 라덴은 빠져나간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최대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죠. 토라보라 전투 이후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고 단서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사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과 기술이었죠. 그리고 이 빛은 이름조차 낯선 한 남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무하메드 알카타니. 알카타니는 토라보라 서탕 작전 중 체포된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잡힐 당시 그는 알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었죠. 오직 매사냥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별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죠. 하지만 그의 지문이 연방수사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스치자 오랜 수면 속에서 잊힌 경보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8월 한 남자가 올랜도 국제공항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금 2,800달러와 편도 항공권, 아무런 확신 없이 입국 심사를 받던 남자. 입국 심사관은 그가 2,800달러 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편도 티켓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테러리스트였던 모하메드 아타가 누군가를 데리러 공항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국 심사 사건을 당시에는 우연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지문 한 번의 대조가 오랜 미스터리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를 받은 남자는 모하메드 알카탄이었으며 공항에서 기다린 남자 모하메드 아타는 세계무역센터에 끔찍한 자살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카타니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9.11을 준비하는 핵심 일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이 단 한 줄기의 단서가 일으킨 파장은 거셌습니다. 알카타니의 연루 사실을 시작으로 수사관들은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아갔습니다. 흩어진 증언, 전화기록, 위성 이미지, 이제서야 보이지 않던 그림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카타니의 지문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이후 정보기관의 수사관들은 한 이름을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부 아흐메드 알 쿠웨이티. 수사보고서 한 구석에 짧게 언급되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중 얻어낸 증언, 도청된 짧은 교신, 겁에 질린 조직원들이 흘린 몇 마디 말에서 아부 쿠웨이티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수식어가 함께 나왔죠. 빌 라덴의 심부름꾼. 하지만 수사의 방향이 향할 때마다 벽에 막히게 됩니다. 쿠웨이티 이름을 아는 수감자들의 증언이 전부 달랐기 때문이죠. 그냥 심부름이나 하던 인물일 뿐 오래전에 소식이 끊긴 별 볼일 없는 자, 알카에다의 핵심 인원을 모두 알고 있는 자. 한쪽에서는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며 중요성을 축소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주요 연락책이라며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포로들의 다양한 진술에 쿠웨이티의 정체에 대한 혼란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카타네를 단서로 잡아낸 수사관들의 직감은 절대 우연에 멈춰있지 않았죠. 쿠웨이티가 누구든 빌 라덴의 내부망을 오가는 전령이라면 반드시 중요한 열쇠가 있을 터였습니다. 2007년 수사관들에게 한 줄기의 성광 같은 소식이 도달했습니다. 익명의 해외 정보기관에서 건네준 이름, 쿠웨이티의 본명, 바로 이브라힘 아흐메드였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위장과 거짓 뒤에 감춰졌던 이름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오사마 빌 라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수사는 그때부터 급격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CIA와 NSA가 수집한 전화 기록과 통화 패턴을 파고들자 하나의 전화가 일관되게 오가는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일대. 전화를 도청하는 동안 그 전화의 주인은 결코 자기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브라임 아흐메드였죠. CIA 비밀요원들은 그 즉시 아흐메드를 감시하고 그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여름 CIA 비밀요원들은 드디어 미행에 나섰습니다. 페샤와르 한복판 아흐메드를 태운 차량을 바짝 쫓고 있었죠. 수많은 교차로를 돌아 차량은 마침내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정원과 철문, 3층 높이의 담벼락, 소박한 외곽 지역 한가운데 있는 성체 같은 집. 그 순간 수사관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사마 빌라덴이 저기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체를 확인하고 결코 놓치지 않는 것. 2011년 5월 1일 밤하늘 위로 2대의 블랙 호크가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넵튠 스피어. 그 어떤 공식 보고에도 오르지 않을 은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 측에도 작전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죠. 헬기 안에는 네이비실 대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단서 하나를 믿고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덴이 바로 저기에 있다. 헬기가 저택에 접근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한 대의 헬기가 강한 바람에 비틀거렸고 안쪽 좁은 뜰에 추락해버렸죠. 하지만 대원들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고 다시 작전을 속행하게 됩니다. 저택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빌라덴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곳은 2층과 3층이었습니다. 저택의 입구에서 소형 전밀 폭파 장치를 사용해 철문을 폭파하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대는 새벽, 차단된 전기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네이비실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죠. 1층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성을 마주쳤고 그 남성이 AK 소총을 집어들며 일어서려는 찰나 망설임 없이 발포하여 제압에 성공하였습니다. 곧바로 2층으로 향하던 그때 한 남성이 몸을 드러냈고 즉각적으로 사격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빌라덴의 아들 칼리드였죠. 마지막 3층 문으로 들어간 순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바로 짧은 성광과 함께 총성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비명을 지르는 여성들 그리고 바닥 위에 쓰러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희끗한 수염, 날카로운 얼굴선, 오랜 수색 끝에 눈앞에 쓰러진 한 남자. 대원들은 그가 오사마 빌 라덴이라 확신했습니다. 대원들은 재빨리 남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하드 드라이브와 USB, 온갖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탈출. 파키스탄군이 움직이기 전에 재빨리 복귀해야 했습니다. 대원들은 추락한 헬기에 남은 잔해를 폭파했고 헬기에 몸을 던져 탈출했습니다. 작전 시작에서 종료까지 단 40분. 그 짧은 시간에 세계를 뒤흔든 역사의 페이지가 닫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작전의 성공 여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습한 시신이 빌라덴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빌라덴의 사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잘 알려진 사진은 14년 전 1997년에 찍힌 사진 단 한 장이었으며 작전 당시 제압한 남성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 정말로 오사마 빌 라덴이 맞는가? 그 해답은 과학의 몫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비밀기지에 시신이 옮겨진 후 곧바로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 위에 찍힌 한 문장. 유전자 검사 일치. 오사마 빌 라덴 확실. 워싱턴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사마 빌 라덴을 사살했다. 그렇게 10년에 걸친 수색, 숱한 실패와 교착의 무게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사마 빌 라덴의 시신은 DNA 검사 후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영향력이나 숭배를 막기 위한 조치였죠. 전 세계가 오사마 빌 라덴의 죽음을 속보로 전하면서 환호와 안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와 백악관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엔 씻어내기 어려운 그림자 또한 길게 드리웠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침범한 무단 침투.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국의 군사적 무능을 드러내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 주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빌 라덴 사살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민의 약 75% 이상이 미국에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의의 심판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국가 주권을 침해한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정보의 힘, 과학수사의 중요성, 무엇보다 오사마 빌 라덴의 발견과 사살은 과학수사의 위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종표였습니다. 지문 한 조각, 위성 한 장면, 암호화된 통화 한 줄, 작은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 힘, 과거엔 한없이 막연했던 테러의 위협이 이제는 정밀한 단서와 과학기술로 해체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사마 빌 라덴 사살 작전은 새로운 시대, 즉 과학수사의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공한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